네, 핫이슈 핫키워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핫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최은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의 최은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기분이? 굉장히 긴장되고요. 예.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김은진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주의 김은진 기자입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지내셨나요, 한 주일 동안? 예, 뭐 다사다난했던 네. 1년 같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도 요즘 굉장히 상반기 공채 시즌 맞춰서 바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취업 이슈가 순위에 올라왔을지 네. 주제를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핫이슈 핫키워드 주제입니다. 산업별 취업시장 기상도, NCS로 공기업 입사, 그리고 지원 전 필수 체크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산업별 취업시장 기상도.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많은 언론이나 신문이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산업별 취업 시장 기상도를 많이 만나보실 텐데요. 네. 이게 단순히 채용 인원이 줄고 늘고 이게 아니라 이제 왜 이 채용 인원이 늘어나는지, 네. 왜 시장이 위축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업종별로 국내외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을 잘 분석해서 날씨에 이제 비유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업종별 날씨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10개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2015년 산업 기상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업종은 맑음, 그리고 석유화학, 섬유, 의류, 기계 업종은 구름 조금,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 건설 업종은 흐림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보통신 업종만 맑은 데 비해서 이제 그러게요. 다른 데는 다 흐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신관호 고려대 교수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정보통신 업종의 전망이 밝은 가운데 미국 경기 회복이나 FTA 효과를 등에 업은 기계와 의류 업종의 선전도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라고 네. 하셨는데요. 뭐 특히 상반기 산업 기상도는 중국 경기 회복 여부, 유로존 위기의 상황 전개, 최근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진 국제 유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중에서도 이제 항공업계, 또 전기, 전자업계, 정유화학업계 기상도를 집중 분석을 해오셨다고 하던데 일단 항공업계 취업 시장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죠. 네, 먼저 항공업계는 가장 날씨가 좋습니다. 네. 뭐 항공업계가 올해 신규 채용을 늘리고 응시 기준을 낮춰서 날씨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항공사별로 좀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에 비해 56%나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1,400여 명을 뽑을 예정이고 예. 아시아나항공도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 진에어나 에어부산 그리고 티웨이항공 같은 저가 항공사도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예. 뭐 이제 항공업계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자격 조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진에어는 올해부터 여성 객실 승무원의 신장 제한 기준을 폐지했고 네. 아시아나항공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항공업계도 굉장히 날씨가 아주 맑음이고요. 예. 전기전자 업계는 어떻습니까, 기상도? 네, 전기전자 업종도 굉장히 날씨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항공업계만큼은 아니지만 좀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이 수출 전망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R&D 투자 덕분에 신입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신규 채용은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서 견고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직군으로 신규 채용을 기대해볼 만하고요. TV 채널 경쟁 역시 치열해져가지고 LCD나 LED TV 채널이 성장하고 투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직군 신규 채용도 대폭 증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네, 오늘 아주 기상캐스터 같으십니다. 전기, 전자 업종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정유화학 업계도 살펴봐야죠. 네, 정유화학 업계는 흐린 날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저 기상캐스터 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유가 하락의 영향 때문인데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정유화학 업종의 올 채용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3.2%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대한상의가 채용 여부 확정 180개사를 조사를 했는데요. 정유화학 분야 채용 확정 기업 26개사가 채용 인원을 지난해 1,113명에서 966명으로 축소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또 국제유가 급락하면은 계속해서 급락 때문에 더 흐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장 더 흐려질 전망입니다. 예. 기도나요? 국제 유가의 예. 급락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정유 업종 등이 향후 유가 하락과 폭이 지속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라서요. 네. 현재 전망한 수준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업종이나 직무 선택하실 때 이런 기상도를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아디시아 키워드는 NCS로 공기업 입사입니다. 일단 NCS 잡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산업인력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열었던 잡 콘서트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땠나요? 네. 분위기? 홍보 차원에서 잠깐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경제는 매달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잡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달, 예. 지난 12일에는 공공기관 채용 NCS 잡 콘서트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렸는데요. 600여 명의 참가자가 행사장을 가득 채우면서 NCS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예. 이제 사실 요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NCS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우선 NCS가 뭔지 생소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네, 네. 텐데요. NCS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뜻합니다. 네. NCS는 그동안 각 기업에서 진행해온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들은 스펙 초월이라고 해서 기존 영어 점수나 자격증 등 지원자의 단순한 스펙보다는 개개인의 인성이나 개성, 장점 등을 각 기업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NCS가 생겨난 거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사실 여러 번 다뤄본 그쵸. 적이 네. 있었는데요. 그동안 스펙 초월 채용 말씀하신 대로 평가 기준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더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은 토익 등 단순 영어 점수보다는 회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 어떤 데는 인성 부분,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나 과정 등을 중요시하는 등 기업마다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펙 초월 채용이 또 다른 스펙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이러한 스펙 초월 채용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 스펙 말고 새로운 스펙 쌓기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NCS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예. 이러한 NCS의 도입으로 과연 기존의 채용 시스템의 어떤 한계나 단점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선 국가가 나서서 구직자를 평가하는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데는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은, 네. 하지만 초기인 만큼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NCS가 또 다른 스펙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 NCS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되다 보니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NCS는 개개인의 능력을 보고 채용하겠다는 건데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학 때부터 기존 전공 분야보다는 각자의 직무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 교육이 학습이 아닌 취업의 전 단계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예. 일단 뭐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NCS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공기업에서는 이미 이제 NCS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302개 전체 공공기관 채용에 NCS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에 NCS를 우선 도입한 후 향후 사기업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NCS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월 NCS 기반 채용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이어서 올해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0개 공공기관이 NCS를 활용해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은 모두 이제 NCS에서 제시한 그런 방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게 되는데 네.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가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춰야 할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10개 영역에서 3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은 각자 분야의 특정 전공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 다양하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 능력을 갖췄는지 또 해당 지원 분야의 구체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에서 직무 수행 능력과 관계없는 항목들을 배제시키고 이제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반한 3단계를 도입을 했다고 하던데 일단 입사 지원서 직무 능력 소개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사 지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직무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입사 지원서의 종류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직 지원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인적 사항의 경우 네. 이름 등 지원자를 식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사항 기재란의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직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사항 기입란은 NCS 세 분류별로 제시되어 있는 자격사항을 참고해 지원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드시 해당 직무 관련 자격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력사항 및 직무 관련 활동란은 직무 관련 일이나 경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경력 및 경험사항을 직무 능력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서 면접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예. 구체적인 부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능력 속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기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직무 능력 속에서는 앞서 NCS 기반 입사 지원서에 기재했던 직무 관련 활동이나 교육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합니다. 같은 사무직 분야를 예로 들어보면 조직 또는 직무에 따른 지원 동기와 조직 적합성,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채용기관은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 평가하고 면접에서 지원자에 대한 이해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기 개발 능력 문항을 예로 들면 최근 5년 동안 귀하가 성취한 일 중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에 따른 소개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입사 지원서 그리고 직무 능력 소개서까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내가 이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NCS 자소서에서는 우선 개개인의 전공 분야에 따른 기초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공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지원자가 무엇을 전공했는지를 보는 건데요. 네. 관심사가 회계였다면 회계 분야에 대해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 내지는 아르바이트 경험 등 자신만의 다양한 경험을 자소서에 녹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공계생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실습 등 경험 면에서 부족한 문과생들에게는 NCS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NCS 기반 지원서를 보면 지원 분야와 연관된 학교 교육을 이수했냐는 질문이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만약 영문학을 전공했다면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부각시키면 된다는 게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또 웹사이트나 학원에서 행정 분야를 따로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소서에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예. 진짜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NCS가 또 다른 스펙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또 다양한 분야에 또 공부를 철저히 미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필기평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NCS 기반 필기평가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직업 기초 능력에는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 자원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수리 능력, 자기 개발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등으로 나뉩니다. 기업들이 자사에 필요한 역량을 골라 평가하게 되는 걸 네.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평가 단계를 살펴보니까요. 아주 일찌감치 우리가 좀 직무를 결정을 해야 하고 그에 관련된 기술이나 경험들을 빨리빨리 좀 많이 익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NCS로 인해서 이제 면접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 능력은 NCS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에 근거하여 출제되게 됩니다.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는 상황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면접 유형은 방식에 따라 상황 면접과 경험 면접, PT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개별 기업의 채용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채용 사정이라고 하면 채용 전형 시간이나 면접 대상자 수 등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시간은 채용 직군이나 면접 대상자 수에 따라 기업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지원자의 기초 능력과 잠재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인당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직업 기초 능력을 보는 부분은 현업의 직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지 네. 구체적인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요.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질문이나 방식 등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성이나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PT 면접이라면 그에 따른 발표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해서 면접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면접 방식의 경우에도 기존 일반 기업체의 면접에서처럼 지원자 본인을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정중한 자세로 또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네. 준비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NCS 도입으로 혼란을 겪었던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지금 저희 방송만 보셨다면 아마 그렇죠. 충분히 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핫 이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할 이슈는 지원 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네. 입사 지원서를 내기 전에 꼭 좀 미리 살펴볼 목록들을 정리해 오셨다고요? 네, 좀 이제 머리 아픈 거는 잠시 내려두고 네, 조금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네.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점검하셨으면 좋을 5가지 항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막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한 1학년, 2학년 대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좀 알려주시죠.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인생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이건 비단 뭐 취업 준비생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성인분들도 그리고 뭐 이미 신입사원 분들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진정한 취업의 의미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갖고 커리어를 쌓는 것이 바로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지원 전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보통 굉장히 관대하게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네, 많은데 맞아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자신을 관대하게 바라봐서 이제 연애도 못하고 뭐 이런 네, 너무 슬픈데요. 예.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자기 객관화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취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그쵸. 있습니다. 네. 숙명여대에서는 이 자기 객관화 가지고 정규 수업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고요. 우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의 내면 끝까지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큰 종이를 펼친 뒤에 인생 그래프를 시기별로 그려보면 자신의 모습이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 짚어볼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질리실 수도 있는데 스토리가 이제 뭐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중에도 진솔한 스토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앞에 자기 객관화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 면접의 질문을 먼저 살펴본 뒤에 답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일단 다 정해두고 이제 면접 질문이나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자기의 경험이 배경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리스트로 만든 다음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과 내용을 일치시켜서 정리하면 네, 진솔한 스토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취업 전에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비슷비슷해서 좀 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창의적으로 튀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튀어야 삽니다. 예. 네, 취준생들 사이에서 사실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뭐 자소서를 경험에 풀어내는 공식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결과에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이나 목표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험을 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도 하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인드맵이나 뭐 비주얼 싱킹 같은 다른 도구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인드맵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 외에도 또 어떤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까요? 네, 이 외에도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벤조이가 중요한 이유고요. 공부 한번 했습니다. 예. 네. 트렌드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마케팅 직군이 아니고서는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PT나 토론 면접에서 주어지는 주제들은 주로 최근 화제가 됐거나 기업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변화와 트렌드 동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서적은 물론 이제 트렌드를 다룬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서적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 취업 준비를 누가 도와주면 참 좋은데 사실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 맞아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취업 준비를 착하게 무료로 도와줄 수 있는 사이트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세 군데가 있는데요. 네. 취업 사교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힘든 시기들인데요. 알짜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세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직업 심리 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나 영업 직무 역량 검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워크넷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커리어넷에서는 또 자소서 컨설팅이라고 해서 무료로 자소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그래서 예. 컨설턴트가 합격했다고 할 때까지 무제한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합격하신 선배들 자소서도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린 옷장이라는 곳인데요. 면접 네. 복장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금액대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기증받은 옷이나 구두 그리고 가방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열린 옷장을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굳이 매장에 안 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공짜예요? 예, 무료. 공짜입니다. 예, 예. 옷뿐만이 아니고 구두, 가방, 예. 벨트까지 네, 무료라고 네. 하니까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들은요.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사이트에 가시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 놓치지 말고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최윤석 기자님, 김은진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